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6월 3일이고요. 9시 2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갭하락으로 떨어졌죠? 갭하락으로 떨어졌죠? 갭하락으로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것도 있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악재가 반복이 되면은 그것도 호재로 바뀐다고. 결국에는 멕시코 관세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아침에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다음에 이게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 환율 부분이 좀 많은 적용을 했죠. 환율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많이 떨어졌죠. 거의 장중에 11원까지 떨어졌었어요. 11원, 12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오늘 대박이겠다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위에 보시면 요게 중요하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 코스피에. 근데 코스피에 보시면은 떨어진 게 더 많네? 뭔가 이상하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 다음에 지수도 많이 끌어올렸어. 지수도 많이 끌어올려 1.28%나 올렸어. 끌어올렸는데 여기 끌어올렸는데 그런데 올렸는데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적으니까 이게 저도 의아했는데 결국에는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 갔니? 다 여러분들 이제는 예상이 가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얘들이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냥 얘들 둘이만 끌어올려도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메인님 이제 척하면 척이구만. 일단 얘들이 다 끌어올린 거예요. 얘들 10명에서 이 10종목이 얘들 다 끌어받치고 밑에 있는 것까지 1, 2% 들어오는 것까지 끌어받치면서 그냥 1, 2%까지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장 빼기라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진짜 많이 올라갔네. 이제 좀 좋아지는 건가? 시황이 좀 좋아지고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다른 종목을 안 올리고 얘들을 끌어올리면서 그냥 보기 좋게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만들어놨죠. 그 말은 얘들 둘이만 빼버리면은 그냥 지수는 폭락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환율이 떨어진 거는 호재입니다. 떨어진 건 호재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FOMC 회의에서 이제 총장이라고 해요. 부의장이죠. 부의장이 이게 금리 인하를 발언을 하고 이번에 6월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인하 발언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에서 전 세계에 있는 금리에 대한 예측이 인하 쪽으로 몰리면서 그 환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요런 부분인데 요게 근데 일시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삼성전자 내일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 싶으면은 분명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또 빠지는 거지. 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 여러분들 제발 환율만은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환율이 이만큼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수는 올라갑니다. 지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환율 꼭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환율 보시면서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얘들이 그냥 얘를 끌어올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내 종목이나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안 올라가. 올라가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많아.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신규 매수 하시면 안 되겠죠.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대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 이유가 일단은 코스피는 잘 올라갔어. 코스피는 잘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둘 다 빼버렸죠. 둘 다 빼버렸는데도 올라갔어.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은 코스닥도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데 올라갔어요. 그 말은 여기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끌어올렸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이 빠졌지만은
결국에는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들이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수가 올라간다고 마냥 좋아하시지 마시고 한번 왜 이렇게 올라가냐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제 방송 오시면은 알아서 그냥 챙겨드리겠지만 제가 다 연구하고 그냥 공부하고 챙겨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시면은 제 방송을 안 드려도 아 내일은 이렇게 되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정도만 챙겨가셔도 충분할 겁니다. 당연히 요거 보시면은 오늘 중국장 많이 빠졌죠. 중국장 많이 빠졌는데 곰탱이님 어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찰신 제조업 지수 PMI 제조업 지수죠. 이게 50%가 넘었음에도 빠진 거는 결국 미중 무역 때문이죠. 여기다가 6월 1일부터 600억 관세인가? 600억 정도의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거 때문에 빠졌어요. 그거 때문에 빠졌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격화로 인해서 일본도 빠졌고, 니케이도 같이 빠졌고, 니케이도 같이 빠졌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과,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금리 인하로 인한 환율의 좀 하락으로 인해서 좀 그나마 좀 수혜를 받았는데 이게 뭐 내일 또 확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열심히 샀죠.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죠. 코스닥은 뭐 외국인들이 그냥 팔아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재미없겠네 이랬는데 확실히 오늘 장 생각보다 재미없었죠. 지수가 올라가는 거 치고는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왜 안 올라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샷광주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보니까 결국 대형주 위주로만 올라가고 소형주나 중형주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고 뭐 특정 종목들은 올라갔겠지만 이렇게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월요일 시황도 잘 마쳤고 이제부터는 대응입니다. 화요일부터는 제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똑같아요. 요거는 2050짜리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2050짜리 잡으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요거는 690짜리 정도까지 조금 올려도 되겠네요. 좀 올려도 될 것 같고 일단 내일 환율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고요. 환율이 올라간다 싶으면은 절대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요 빨간불 뜨면은 절대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떨어진다면은 이번에는 똑같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은 다른 밑에 있는 수혜주들도 같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도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환율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마칠게요. 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폼페이오 이란 조건 없는 대화 준비돼. 일단 이란 제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이란 제재도 계속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혀졌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뭐 핵 합의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가나 아니면 경제 제재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격하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 조건 없이 대화를 좀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일단 뭐 이란하고는 크게 뭐 싸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전번에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네 안 날 수도 있네. 솔직히 전쟁은 오바고요. 오바고 전쟁까지는 안 날 거고 일단은 이란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경우고 거기다가 뭐 미중 무역에 대한 격화나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심화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이상 적을 늘리면 미국도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적을 늘리면 힘들어져요. 지금 EU 등 돌렸고 그다음에 일본은 뭐 어차피 뭐 트럼프한테 뭐 아부 떨고 있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다가 멕시코까지 엮여버렸죠. 멕시코까지 엮여버렸기 때문에 뭐 이란 문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트럼프가 관세 부분만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란은 그냥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라도 빨리 해결 하나 되면은 우리한테 불확실성이 하나 줄어들겠죠. 일단 요런 발언 나온 것만 자체로도 나쁘지 않다.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 우리 증시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미중 무역 전쟁 고조되면 3분기 내 글로벌 경기 침체 발생.
요 부분에서는 이제 3분기 안에 만약에 이게 미중 무역이 더 격화가 돼 버린다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특히 25%의 관세를 지금 현재 25%의 관세를 지금 조금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비재까지 더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3분기 안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올 거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비용의 증가, 다음에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 뭐 기업들의 자산 지출 감소, 그다음에 설비 투자 감소, 뭐 이런 걸로 쫙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경기 둔화가 오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요게 3분기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G20 요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없네. 여기 있다. 요거. 미중에서 미국이 중국에 다시 부담 대화의 끈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미국 입장에서도 별로 길게 끌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2020년에 재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도 일단은 계속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 느무신 재무부 이제 장관이 이제 7일에 열리는 일본에서 열리는 이제 G20 정상회담, 재무장관 회담이에요.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다시 대화를 하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미중 무역에 다시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중국하고 대화를 해봐라고 느무신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계속 일만 벌리고 있죠. 수습은 안 되고 일만 벌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G20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뭐 투자자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될 수도 있다 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G20 정상회담이 6월 28일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주나 그 주에 살짝 반등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28일날 정상회담이 열리고 탁 상공되면은 폭삭 내려앉을 거고, 만약에 잘 됐다 하면은 폭삭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방송 계속 들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그 전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좀 올라갈 것 같다, 좀 긍정적이다, 내일장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국 보복 대상이 보잉으로 뽑히는 이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는 애플이 보복 대상으로 뽑히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화웨이 이름 뭐더라? 런징페이인가? 런징페이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애플하고 싸울 생각 없다. 애플을 만약에 금지를 시키면은 내가 막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런징페이 회장이. 그 말은 애플에 대한 애플 맥, 그리고 뭐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까지도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게 돼버리면은 자기들의 이제 지금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거를 막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지? 미국 제품 뭐 불매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아마도 애플의 타격은 조금 있을지도 몰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GM이나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 마트를 이제 죽이면서 월마트가 좀 많이 살아났죠. 월마트가 좀 많이 살아나면서 그 월마트가 중국의 저가 제품들을 많이 공수를 해옵니다. 많이 납품 시켜주고 거기서 많이 팔기 때문에 월마트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GM도 똑같아요. GM도 지금 현재 한 58,000여 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GM도 못 건드려요. 얘를 건드리면은 대규모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못 건드리죠. 자, 그러면 미국 스타벅스도 그래요. 스타벅스도 비슷하고, 그래서 보잉을 건드립니다. 왜냐? 보잉을 건드리면은 에어버스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보잉을 일단 뭐 지금 계속적으로 사고 나고 있는 거를 건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뭐 수입을 안 하고 에어버스를 다 갈아타는, 에어버스를 사는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복성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중국도 자기들의 뭐 고용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기업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세에 대한
보복도 좀 약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겠죠. 미국도 그냥 전체적으로 경제를 봤을 때는 힘들겠지만은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잉만 보복 대상으로 뽑히는 이유입니다. 애플이 아니라 애플이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미국 셰일가스 에너지 시장 판도 바꾼다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아시겠지만은 중국과 미국이 그 사우디와 미국이 있죠. 원래 사우디는 그냥 사막 나라였죠. 근데 미국이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개발해 줄게, 우리가 개발해 줄 테니까 미국에 그냥 우리한테 팔아, 우리한테 그냥 팔아 이러면서 미국이 가서 개발을 다 시켜주고 그 개발한 걸 이제 퍼오면서 한 20년, 23년간인가 그냥 거의 뭐 공짜로 가듯다시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유화를 시켰고, 사우디가 국유화를 시켰고, 이번에 그때는 셰일가스를 못 캤어요. 기술이 없어서 미국도. 근데 셰일가스를 캐오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이제 판매율이 한 3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셰일가스로 인해서 세계의 이제 에너지에 대한 뭐 판도를 바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걸 무기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좀 판도를 좀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뭐 LNG 때문이겠죠. LNG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나 중국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에너지 부분이라서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5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 이거 좀 중요하죠. 그냥 뭐 50.2가 넘었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안정적이에요. 50이 넘었다는 거는 일단 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제조업이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어쨌든 뭐 맞든 안 맞든 일단은 지표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5월달에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경기 둔화가 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마지막으로는 일양약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기사를 보셨나요? 아마 기사 없던데. 저도 계속 그냥 기사 뒤져보다가 나오더라고요. 일양약품 인보사, 제2의 인보사 되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문 의약품인데 거기에 대한 유통 전문가가 그 약품을 빼돌렸어요. 빼돌려가지고 그 의약 시스템을 미흡한 걸 가지고 이제 일양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을 해버린 거죠. 불법 유통을 하면서 이거를 몇 년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제2의 인보사가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떴습니다. 이러면서 내일 아마 일양약품 또 폭락을 하겠죠. 폭락을 할 거고. 이게 근데 몇 시에 나왔지? 아침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계속 이런 뉴스가 계속 터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안 건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샵광조사님 어서오세요. 다사다난하죠. 제약바이오는 뭐 비리도 많고 뭐 불법도 많고, 뭐 안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냐마는 특히 제약바이오가 좀 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마무리할게요.